네, 이번 시간은 유동자산에서 재고자산이 수량 및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2급에서는 안 봤던 생소한 내용이죠. 시험이 한 6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고자산 이쪽에서 반드시 봐둬야 될 단원이고요. 교재 95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끝나면 유동자산은 다 끝나고요. 다음 시간부터 비유동자산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볼까요? 재고자산이 수량 결정 방법 해서 재고 파악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고 파악해라 그러면 몇 개 남았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단가를 곱해서 기말 재고액 얼마 이렇게 산출이 돼야 우리 매출원가 공식에 맞춰서 매출 총이익도 계산하고 영업이익 이렇게 다 줄줄이 계산이 나옵니다. 자, 재고 파악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기록법. 매일매일 재고가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카운터를 해두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따로 월말이나 연말에 가서 재고 파악할 필요가 없겠죠. 입출고 시 계속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기말의 재고 파악은 그냥 수량에서 판매된 수량을 차감해서 계산하니까 별도로 따로 할 필요는 없고요. 매일 기록하고 수시 재고 파악이 가능하다는 거. 자, 요거와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실지재고조사법. 계속기록법은 어떤 업종에서 많이 사용하냐면요. 좀 귀금속이라든가 고가품, 수량이 몇 개 안 되는 거. 그런 데에서는 매일매일 파악이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 대형마트에 근무하는데 이거 계속기록법으로 하라 그러면 이거 근무 못 해요. 이걸 어떻게 수시로 재고 파악을 할 수가 없죠. 물건 사고 팔 때마다 도저히 재고 파악이 불가능한 업종에서는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상품이 들어올 때는 매입 거래명세서를 받아요. 그것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팔 때 그냥 바코드 찍으면서 팔죠. 마트에서 보면. 자, 기록하지 않습니다. 입고 시에만 기록하고 판매 시에는 재고 파악을 안 하고 나중에 기말이나 또는 월말에 수량을 직접 조사하는 재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인지 파악하는 방법. 자, 그래서 수량 먼저 카운트하고 수량이 10개 남았다. 그러면 단가를 계산해서 곱하기 하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딱 나오는 겁니다. 자, 수량 결정. 핵심은 이겁니다. 수량, 재고, 숫자 파악하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파악하는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이런 마트 같은 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월말이나 연말에 가서 실지 재고 조사하는 방법. 요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고요. 자, 이번에는 아까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려면 수량이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단가가 결정이 돼야 돼요. 이거 남아있는 거 개당 얼마냐. 그거를 결정하는 방법은 자, 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면서 각각의 매입 단가가 달라요. 그래서 이때 어느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적용할 것인가. 왜냐하면 선입선출법이 있고 2급에서 배웠죠. 선입선출법, 후입, 이동, 총평균법. 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개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단가가 달리 나옵니다. 자, 개별법은 개개의 상품 제품에 대하여 개별 원가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주로 아까 말하는 실지재고 조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골동품, 미술작품, 귀금속, 단가가 비싼 것들이 있죠. 고가품. 자, 여기 금 위에 앉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개별법 하나하나마다 단가를 따로따로 다 계산하는 방법이 개별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자, 2급에서 배웠던 건데 1급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지니까 뺐고 종류만 실어놨습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추가로 설명을 할게요. 먼저 들어온 걸 먼저 팔아라. 그래서 이 영문은 몰라도 됩니다. 선입선출법. 자, 그러면 우리 상품재고장에서 선입선출법으로 할 때, 매출할 때, 그 전에 잔액이 전기 2월 수량 50개 단가 200원 만원. 그 다음 새로 200원, 220원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단가가 다르니까 아까 지난번 거 그대로 내려오고, 그 다음 새로 이 밑에 기록을 했습니다. 선입선출은, 자, 매출 몇 개 있냐면 220개 했어요. 그러면 어떤 거 먼저 들어온 거 200원짜리 먼저 팔고 나머지 170개는 여기 220원짜리 170개 이렇게 팔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그러면 나중에 들어온 게 30개가 남아 있는 거죠. 220원짜리. 자, 그다음 또 들어오면 또 두 종류가 되고 또 매출하게 되면 자, 요 먼저 들어온 거를 먼저 파는. 주로 어떤 품목을 이렇게 하냐면 신선식품, 우유, 유통기한이 짧은 거 있죠. 이런 거는 먼저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물건이 다 선입선출법이 거의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선입선출법을 했을 때 요거 한 군데 적어놔요. 2280원. 기말상품 제고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요거는 다른 방법입니다.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오래 둘수록 가치가 오르는 와인 같은 거, 반려식품. 이런 경우는 후입선출, 나중에 들어온 걸 먼저 파는 방법입니다. 아까 똑같은 220개를 팔아도 나중에 들어온 220원짜리를 먼저 팔고 그 전에 남은 거 200원짜리 20개 팔아서 200원짜리 30개가 남게 됩니다. 이거는 후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자, 후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기말상품 제고액은 2,000원이 남아요. 아까는 2,200원이었죠? 자, 이거는 2,000원이 2,280원. 자, 요거는 2,000원이 남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땐 2,280원. 후입선출법으로 했을 땐 2,000원. 자, 물가가 오르는 자, 200원, 220원, 그 다음 매입, 220원, 요거 220원이구나. 예, 220원, 228원, 이런 식으로 물가가 상승할 때,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동평균법은요, 수시로 단가가 너무 변동이 심할 때는 아예 평균을 내버리는 방법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달에 200원짜리 50개 팔다가 남았는데, 이번에 220원짜리 200개가 들어오면서 자, 수량 50개, 200개 더하면 250개. 그 다음 금액 10,000원, 44,000원, 그러면 54,000원. 54,000원 나누기 250개 하면 216원이라는 평균 단가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팔 때는 216원으로 팔고요. 또 새로 들어오면 또 평균 냅니다. 그러면 226원 33점 이런 식으로 가서 자, 기말상품 제고액 이동평균법으로 하면 2262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이동평균법이고요. 그 다음에 총평균법은 뭐 사탕이라든가 완전히 싼 거 있죠. 몇 원 안 가는 거 10원, 뭐 50원, 100원 하는 못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한 달씩 통틀어서 해버립니다. 자, 그럴 경우에 평상시에는 단가는 안 적어요. 수량만 적어 놓습니다. 수량만 쭉 적어 놓고 여기는 아예 없죠. 자, 한꺼번에 자, 인수란 합계 여기 95,040원 나누기 인수란 수량 합계 430개 나누기해서 한 달치를 한꺼번에 부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개당 221원 이전 이렇게 나오죠. 요거를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총평균 아까 이동평균은 그때마다 이거는 한 달이면 한 달 한꺼번에 총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말상품 제고액이 2,210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아까 뭐 상품 제국장 작성해라 하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해 정도 할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되고요. 각 방법, 아까 개별법, 그 다음 선입선출, 후입, 이동, 총평균법, 재고자산과 매출원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 요거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암기를 안 하는데 요거는 앞글자를 따서 좀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선, 이, 총, 후.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자,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물가가 상승할 때 아까 매입단가 200원, 220원 그 다음 점점 올랐죠. 만약에 물가가 하락 시에는 반대가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기말 재고액이 제가 잘 봐두라 그랬죠. 선입선출법이 아까 얼마 나왔냐면 2,280원. 이동평균법이 2,262원. 총평균법이 2,210원. 후입선출법이 2,000원. 자, 선입선출법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 다음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이 기말상품 재고액이 가장 적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의 크기는 물가가 상승할 때 네 가지 방법 중에서 선입선출법이 기말상품 재고액이 가장 크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고 선의총후 요 앞글자만 암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산이 그렇게 크다 하면 자산이 많아지면 이익이 많아져요. 기말상품 재고이익이 크면 클수록 당기순이익도 똑같습니다. 당기순이익도 선의총후 요 똑같습니다. 요거 하나만 암기하고 있으면 요거까지 다 돼요.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비용입니다. 이건 이익이고 이건 비용. 반대예요, 서로. 반대니까 선의총후를 요거는 꺽쇠를 반대로 하면 됩니다. 선입선출법을 쓰게 되면 매출원가는 제일 작아지고 근데 자산은 커지는데 기말상품 재고액은 커지고 이익도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보면 기말상품 재고액이 300원일 때 자, 기초가 100원, 매입액이 800원, 기말이 300원이면 매출원가는 두 개 더하고 300원 빼면 600원이 나오죠. 자, 600원에서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총이익은 곧 당기순이익이 돼요. 이렇게 400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기말상품 재고액이 바뀐다. 200원이 되면 이것도 바뀌고 그 다음 매출총이익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이걸 참고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하나씩 보면서 추가로 설명할 거 있으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재고자산이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것. 자, 가격, 재고자산을 계산하려면 기말상품 재고액이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수량, 몇 개, 단가는 얼마 곱하기 해야 기말 재고액이 나왔습니다.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 재고파악, 실지재고조사법,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계속기록법. 두 가지가 있었죠. 가격은 선입, 후입, 선의총후 4개의 개별법까지. 자, 그러면 가격 결정과 성격이 다른 것. 계속기록법은 수량 파악하는 거죠. 가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복습하는 의미에서 또 자료 갖다 놨습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는 조건이 달렸고요. 재고자산이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매출 총이익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재고자산 평가 방법은 4가지 중에 어느 거냐 이거죠. 자, 선의총후. 자, 지금 매출 총이익을 따지라 그랬습니다. 재고자산 크기는 선의총후,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게 기록됩니다. 이렇게 꺽쇠가. 그리고 자산이 크면 이익도 많아진다 그랬죠. 당기순이익, 매출총이익 다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똑같다 그랬습니다. 단 매출원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반대로 꺽쇠가 반대로 간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익이 가장, 매출총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되는 거는 선의총후에서 맨 앞에 있는 선입선출법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선의총후만 외우고 꺽쇠가 어디로 가는지 물가가 상승한다는 조건 하에 자, 압축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선입선출법이 정답이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출제위원이라고 하면 가장 적게 나타나는 거 선의총후 후입선출법이 됩니다. 또 어떤 때는 다른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매출원가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거 후입선출법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자, 재고 파악에 대한 거 수량과 단가 결정 방법 배웠고요. 창고에 물건을 놔두다 보면 이 여자분이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자, 수량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모 손실,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산 다음에 가격이 떨어져요. 뭐 최근 뭐 동학개미 운동에서 꼭 자기가 산 주식만 떨어진다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 우선 감모 손실, 기말상품 재고액이 감모 손실, 관리를 잘못했거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파손되거나 유행이 지나거나. 자, 감모 손실도 재고자산 감모 손실한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 결산 시에 파악을 합니다. 보통 2가지 경우를 봐야 됩니다. 이게 항상 관리를 해도 생길 수 있는 정상적인 거냐. 제주도 감귤 같은 경우요, 창고에 보관해 두잖아요. 지금
11월, 1월 달에 땁니다. 그래서 저온 창고에 넣어둬도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조금씩 증발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게 재보면, 과일은 무게로 따지니까 무게 재보면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거는 정상적인 감모 손실입니다. 근데 습도를 잘못해서 부패가 돼서 버렸어요. 그거는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감모 손실이 본안, 증발, 요게 아까 감귤에 해당이 되죠. 감량, 품질자 등으로 같이 감소한 경우 정상적일 때와 비정상적일 때 회계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정상적일 때는 그냥 일반적인 비용으로 봐요. 일반적인 비용이 뭐냐? 매출 원가에 더해 줍니다. 정상적이면 매출 원가, 비정상적이면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거 검색해 보면요. 계정관리 저기등록 메뉴에서 검색해 보면 영업 외 비용으로 나옵니다. 아마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가 나 있죠. 눈, 코, 입이 아무것도 없네. 자,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생겼을 때 붕괴,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주느냐. 자, 정상적이다. 그러면 상품이 줄어든 만큼 상품이란 자산 감소를 시켜야죠. 100원이 줄었다. 대변의 상품 100원. 근데 차변에는 상품 매출 원가로 비용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더해 줍니다. 100원. 이렇게 해주고요. 근데 비정상적이다. 상품 빼는 거 똑같아요. 대변의 상품 100원은 같아요. 차변에 영업의 비용으로 이름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0원 이렇게 붕괴해서 입력해주면 회계 처리가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거는 매출원가의 정상적인 비용으로 더해주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것 영업의 비용으로 많이 화가 났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감모가 아닌 평가 손실입니다. 우리가 사서 얼마 안 있으니까 주식 떨어지는 것처럼 시가가 하락을 했어요. 쭉 떨어졌습니다. 근데 시가가 떨어진 거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감모 손실을 관리만 잘하면 비정상적인 건 안 나와요. 정상적인 감모 손실만 나오는데 이거는 정상, 비정상이 없이 다 정상입니다. 왜? 가격, 시세, 시가가 떨어진 걸 우리가 어떻게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자, 정상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해서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이 기말상품 재고액이 100원이 있다. 자, 여기 10원 떨어졌다. 그러면 평가 충당금에서 요 밑에 10원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놔둡니다. 그러면 현재 기말상품 재고액은 90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 감가상각 누계액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했다가 오를 수도 있어요. 시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식처럼. 그래서 이렇게 밑에 간접적으로 차감하는 형태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저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추가돼서 이론적인 게 기업회계 중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재고자산을 기말에 평가를 할 때 아까 평가 손실이 생겼죠? 자, 그럴 때 저가법 적용 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 저가법을 사용하여 장부 금액을 결정한다. 자, 이렇게 저가법을 해주면 뭐가 좋냐? 귀찮기만 한데 자산이 떨어지잖아요. 자산이 적어지면 이익이 적게 나와요. 이익이 적으면 세금 적게 냅니다. 자, 이거는 불법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합법적인 방법에서 단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을 입었다라는 뭐 증빙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손상 입은 경우 또 1년 이상 판매되지 않아서 유행이 지난 의류 같은 거. 장기 체화된 경우.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 그 다음에 진부하여 유행이 지나버려서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시간은 얼마 안 지났는데 시장이 변화가 생겨버렸어요. 마스크 가격이 좋으니까 마스크 코로나 때문에 엄청 만들었는데 코로나 백신이 딱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거기 창고에 있는 마스크 재고는 판매 가치가 하락한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죠.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진부한 거. 그 다음에 완성하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한 경우 그 전에 판매할 때보다도 더 이게 나머지 추가로 미완성품인 경우 이렇게 돼요. 좀 더 보완해서 만든다거나 완전히 완성하는데 추가로 가공비라는 게 들어가는데 그 가공비가
올라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 자, 어쩔 수 없이 저가법으로 해서 재고자산 단가를, 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는 시장 가격하고 비교가 돼야죠. 우리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 시가는 순실현 가능가치. 다시 말해서 요거를 판매하는 데 들어가는 판매비와 관리비 같은 건 넣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저가법으로 해서 자산을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래서 세금도 적게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시험에서 보기 문제로 나왔던 것들을 제가 따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손상 입은 거, 너무 오래돼서 유행 지난 거, 그 다음에 진부화해서 판매 가치가 하락한 거, 요걸 완성해서 판매하려는데 원가가 후 가공비가 올라버리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자, 저가법 적용, 요거 다시 한번 압축해서 저가법은 항목별로 합니다. 토탈 우리 물건 종류가 10가지다. 10가지 다 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항목별로, 왜냐하면 시가가 떨어지는 게 다 다를 수 있잖아요. 항목별로 적용한다는 거. 적용 방법에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시가는 매 회계 기간 말에 추정한다. 매달 할 수 없죠.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시가 딱 비교해서 저가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새로운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떨어졌다가 이걸 오른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최초의 금액. 자, 원래 100원이었어요. 근데 시가가 떨어졌어. 30원. 그래서 현재 가격 70원 했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또 회복이 되네. 회복이 돼도 100원을 넘기지는 않습니다. 자, 최초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하고 매출원가에 떨어졌으니까 그걸 매출원가의 비용으로 했었는데 매출원가에서 이번엔 빼줘야 됩니다. 자, 비용으로 했던 걸 없었던 일로. 자,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항상 여기 달력 12월 31일 결산 시에 기말에 평가를 합니다. 자, 시험 문제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99페이지에 있는 99페이지에 있는 확인학습 이론 문제 세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중 기말재고자산이 변동과 관련하여 계정 설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성격이 다른 하나, 도난, 진부화, 증발, 파손. 스파이 찾을 수 있겠어요? 도난, 증발, 파손은 감모 손실이죠. 감모 손실. 감귤 생각하면 돼요. 감귤. 과일 같은 거 증발해버려. 진부화는 이거는 뭐예요? 진부화는 요거는 평가 손실이죠. 가격이 하락해서 저가법을 적용해야 될 때. 자, 이거는 감모 손실, 요거는 평가 손실입니다. 2번은. 그래서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해당, 나머지는 감모 손실에 해당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이 기말평가 시 저가법을 적용하는 경우 그 내용으로 맞는 것. 그러면 세 개는 틀린 겁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한다? 아니죠. 매출 원가의 비용으로 합니다. 매출 원가에 더합니다. 자, 요거 틀렸고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비유동 부채로 한다? 매출 원가에서 차감합니다.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해서 표시를 한다. 비유동 부채 아닙니다. 그래도 아니고요. 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은 영업 외 수익으로 한다? 아닙니다, 이거. 자, 평가 충당했다가 환입하게 되면 다시 매출원가에 차감한 거를 매출원가에 다시 더해주고요. 이것도 아니고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은 해당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자, 아까 100원짜리 70원 떨어졌다가 다시 원위치 시켜주는. 자, 환입은 그렇게 하고요. 요 평가 충당금은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시가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이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 원가에 더해준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죠? 이거 한 번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위원들이 이걸 자주 출제하죠.
자, 재고자산이 저가법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품의 시가는 순실현 가능 가치를 말한다. 자, 맞죠? 이거 아까 설명드린 거고. 자,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물건 가지수가 10개라고 해서 전부 다 평균 내버리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시가는 매 회계 기간 말에 주장한다 그랬죠. 결산 시에. 재고자산이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아니죠. 자, 재고자산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떨어지면 평가 영업의 비용이 아니고 차감 계정으로. 자, 여러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 원가의 비용으로 더해준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손실은 정상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간모 손실 비정상적인 거는 영업의 비용이 맞고 정상적인 거는 전부 다 영업의 비용으로 하면 안 됩니다. 매출 원가에 더하고 자,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표시해야 된다. 정상 비정상을 확실히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면 이런 문제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론 시험. 자, 요거 다 풀이할게요.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100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16문제인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물가가 상승 조건이 있습니다. 재고자산이 기초재고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이 같을 경우 당기순이익과 법인세 비용을 가장 높게 하는 재고자산 원가 결정 방법으로 묶어놓은 것. 당기순이익, 이익이 많아지는 거, 선이총후,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선입선출법이 제일 크다 그랬죠. 이익이 제일 많아요. 자산이 커지면 이익도 똑같다 그랬습니다. 선이총후,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법인세 비용. 법인세 비용을 가장 높게 하는 것. 자, 비용을 가장 높게 하는 것. 세금, 이익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낼까요? 적게 낼까요? 많이 벌었으면 세금 많이 걷어가겠죠.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많으면 세금도 많이 낸다. 당기순이익이 가장 많은 거는 선입선출법. 그럼 세금도 가장 많이 내는 거? 선입선출법.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익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낸다. 법인세.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중 재고자산이 수량 결정 방법, 재고 파악하는 방법 두 가지. 계속기록법, 그 다음에 실질재고조사법. 여기 딱 보이죠? 계속기록법. 이거는 단가 결정하는 방법. 자, 이런 거는 고맙습니다 하고 넙죽 받아먹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 3번 문제. 다음 주어진 재고자산 자료를 가지고 매출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원가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재고액 30만원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120만원에서 자, 매입 환출 8만원 있고요. 매입의 누리도 있습니다. 10만원 다 빼줍니다.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 20만원. 매출 환입은 여기 필요 없어요. 이거 여기 써먹을 거 없어요. 매출원가만 계산하면 될 거니까. 저는 함정으로 갖다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18만원 빼요. 그러면 102만원인가요? 제가 더하기는 자신이 없어서 102만원. 102만원에 30만원, 132만원에서 20만원 빼면 112만원 나오네요. 여기 있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고요. 자, 그 다음 또 나오죠.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아직까지 물가가 하락하는 경우도 한 번쯤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선의총호를 반대로 해버리면 되죠. 꺽쇠를. 근데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자, 물가가 상승.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을 가장 최근의 원가, 즉 시가나 공정가치로 표현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 자, 이익이냐 매출원가냐 기말상품 재고액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문장 잘 해석해야 돼요. 재고자산을 가장 최근의 원가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우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날 들어온 거 10원, 두 번째 날 들어온 거 20원, 세 번째 날 들어온 거 30원. 물가가 상승. 자, 선입선출법은 어느 거 먼저 팔아요? 요거 먼저 팔죠. 만약 30개 판다면.
후입선출법은 얘를 먼저 팔고. 그러면 선입선출법을 했을 때 가장 최근의 거. 요게 1일, 2일, 3일. 3일이 가장 최근이에요. 요게 남죠. 가장 최근이 원가, 즉 시가나 공정가치를 표현할 수 있는 재고자산의 원가 결정 방법. 가장 최근의 걸로 기말상품 재고액이 남아요. 선입선출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요건 반대로 또 시험 문제도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잘 이해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5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 평가 방법이 아닌 것. 자, 실지재고조사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선입선출법. 자, 요거 딱 눈에 띄죠? 평가. 그러면 가격 결정, 자, 하는 거. 요거는 뭐예요? 실지재고조사. 아까 말한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은 수량 파악하는 겁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런데 이거 2급에서 아니 전산세무나 전산세무 1급에서 나왔던 건데 가중평균법도요. 그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있죠? 그거를 다 합쳐서 달리 표현한 겁니다. 이거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수량, 나머지는 가격, 평가 방법이 해당되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이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하는 항목, 매입 재비용은 더하죠. 근데 판매할 때 수수료는 못 들어가죠. 판매 시 운송비용, 판매 시 못 들어갑니다. 인수 판매까지 보관료,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매입 시 들어가는 관세는 재고자산 매입 금액에 포함해야죠. 3번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또 나옵니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다음 중 어떤 재고 평가 방법이 가장 높은 순이익, 가장 높은 매출원가를 기록하게 되는가? 선, 이, 총, 물가 상승이니까 후. 자, 이익과 그 다음 기말상품 재고, 자산 둘 다 크게 하는 방법은 선입선출법. 요거와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이익의 반대, 비용, 매출원가. 매출 원가를 가장 크게 하는 방법은 얘예요. 이거는 선의총후 반대가 된다 그랬죠. 반대가 되면 후입선출법이 가장 크게 되는 겁니다. 매출 원가는. 그래서 정답은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선의총후 꺽쇠 딱 하고 나면 금방 정답 찾을 수 있겠죠. 자, 8번 문제입니다. 자, 101페이지죠. 주식회사 경기 4월 기말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보다 20만 원 증가되었고, 요 문제 뜻을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4월 매출액은 270만 원으로 매출 원가의 20% 이익을 더한 금액이라 한다면 매입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매출 원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자, 매출 원가의 20% 이익을 더한 금액이 매출액이었습니다. 그러면 원래 매출 원가 X 곱하기 1.2, 20% 이익이니까 그러면 이게 매출액이 나와요.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 270만 원 매출액, 아까는 곱하기 했으니까 이번엔 나누기 1.2 반대로 하면 역산하면 뭐가 나오냐? 매출 원가가 나옵니다. 자, 계산기 눌러보세요. 270만 원 나누기 1.2. 270만 원 나누기 1.2 그러면 매출원가는 225만 원이 나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 225만 원이 매출원가인데 이거에 20% 이익을 더하면 225만 원 곱하기 0.2 하면 225만 원 곱하기 자, 0.2 하면 45만 원이에요. 이익이 20% 이익이면. 그러면 이거 더하면 270만 원 나와요.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 요런 문제에서는 거꾸로 계산할 거니까 나누기 1.2 해버리면 225만 원 나옵니다. 자, 매출 원가가 225만 원이에요. 자, 는 기초재고액 기말재고액이 기초재고액보다 20만 원 증가됐다 그랬습니다. 자, 기초상품 재고액을 한번 제로로 보겠습니다.
기초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은 그럼 20만 원 되는 거죠. 기말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보다 20만 원 많다. 20만 원, 이건 제로. 자, 공식대로 기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재고액. 자, 그럼 순매입액을 구할 거니까 요 마이너스 20만 원 일로 보내버려요. 마이너스가 더하기로 바뀌죠? 그러면 245만 원 나옵니다. 매입액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자, 재고자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재고자산이 판매와 관련된 비용은 재고자산이 원가에 포함한다? 매입할 때만 원가에 더해주지 판매할 때는 아닙니다. 정답은 일단 1번이 나왔고요. 소매제고법. 이거 좀 생소한 용어가 나와서 이거 제가 여기다가 추가로 설명 달았습니다. 소매제고법이다 하는 거는 아주 영세한 업종 있죠. 예를 들어서 소형마트, 편의점, 얼마 안 되는 물건, 또 가짓수도 많아. 이거 단가 어떻게 뭐 추정하기도 힘들어. 그럴 경우에 퉁쳐서 총 매출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있죠. 장부에 매일매일 현금 출납장 적으니까. 이거에 우리는 원가가 뭐 70%, 그래서 이익률이 30% 된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게 대략 얼마치 재고액이 남아있다. 이렇게 퉁쳐서 하는 방법이 소매제고법입니다.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실제 원가가 아닌 추정에 의한 원가 결정 방법으로 이익률이 유사하고 품종 변화가 심한 다품종 상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에서 실무적으로 다른 원가 측정법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흔히 사용한다. 그래서 소형마트나 편의점, 동네 구멍가게 이런 데들이 이런 소매제고법을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소매제고법은 실제 원가가 아닌 추정에 의한 원가 결정 방법으로 주로 유통업, 소형 유통업 아니면 유통업인데 아까 뭐 못이라든가 막 종류 많은 거 있죠. 그냥 통째로 무게로 그냥 재가지고 하는 거. 단가가 아주 저렴한 건 사탕 같은 거 이런 경우는 자 소매제고법 한다 맞는 말이고요. 재고자산이 감모 손실은 주로 수량의 감소에 기인한다. 자 재고자산이 감모 손실은 감모 줄어든 거 수량 무게 도난 뭐 이런 것들이죠. 맞고요. 평가 손실은 가격 하락에 기인한다.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자, 요거 좀 계산 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장비상사이체 1기 재고자산 내역이다. 이를 통하여 이동평균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이 단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이동평균법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자, 1월 4일 매입 수량 200개 곱하기 단가 1,000원 그러면 20만 원어치입니다. 그 다음 매출 100개 했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판매 가격입니다. 요거는 무시합니다. 자, 100개를 팔았으면 요거 절반 나가는 거죠. 마이너스 10만 원. 그러면 현재 얼마 남았어요? 10만 원 남아 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거 몇 개? 100개에 10만 원 남아 있습니다. 200개 있다가 100개 팔았으니까. 자, 또 200개 들어왔습니다. 곱하기 1,300원 하면 얼마요? 26만 원. 26만 원. 자, 금액 현재 그러면 36만 원 남아 있고요. 또 사왔습니다. 300개 1,100원씩. 그러면 33만 원입니다. 요거 자, 남아 있는 금액 다 더하면 얼마예요? 69만 원. 수량 지금 100개 남았고 200개 들어왔고 300개 들어왔고 600개입니다. 나누기 600개. 자, 나누기 하면 1,150원 나옵니다. 단가가 나옵니다. 개당 이동평균법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1,150원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11번 문제. 자, 기말 재고자산가액을 실제보다 높게 계산한 경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잘못된 것. 자,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이게 맞는 거라고 칩시다. 근데 실제보다 높게 계산했다. 이거를 만약에 400원으로 계산을 해버렸다 쳐요. 높게 했다 그랬으니까.
기말 재고 자산이 많아지면 자, 요거 두 개 더해서 기말 상품 재고액은 빼죠. 900원에서 300원 빼면 매출원가가 600원 나왔었는데 요거를 실수로 400원으로 해버렸어요. 그러면 900원에서 400원 빼면 얼마로 바뀌어요? 500원으로. 매출원가는 줄어듭니다. 매출원가 줄어드니까 자, 1000원 마이너스 600원 했을 때 매출총이익이 400원이었는데 500원으로 계산해버리면 당기순이익은 얼마예요? 네, 500원이죠. 500원으로 100원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매출 원가가 실제보다 감소한다. 매출 원가는 자, 감소한다. 맞죠? 100원 줄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실제보다 증가한다. 매출 총이익 500원, 100원 더 증가해 버렸어요. 당기순이익이 실제보다 증가한다. 매출 총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나 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맞아요. 자본 총계가 실제보다 감소한다. 이익이 많아졌잖아요. 이익이 많아지면 자본 총액은 어떻게? 이것도 많아지죠. 이익이 많아지면 회사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요거 감소한다가 아니고 증가한다가 돼야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 이런 시험 문제 나오면요, 머릿속에서 계산해서는 안 돼요. 자,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그 다음 기초 이렇게 적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적어 놓고 금액을 때려 맞춰 보세요. 이렇게 크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100원, 60원, 10원, 80원 이런 식으로 적어 놓고 딱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2번 문제. 자,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우리 그 순매출액, 매출원가, 순매입액 공식에 다 대입해야 됩니다. 자, 우선 순매입액부터. 자, 순매입액은 총매입액 어디 갔어요? 총매입액 20만 원. 20만 원. 마이너스 빼야 될 거 매입 할인 5천 원. 그 다음에 매입 환출 5천 원. 빼면 만 원 빼면 19만 원이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순매출액. 순매출액. 총매출액 여기 있습니다. 50만 원에서 매출 환입 애누리 다 빼야죠. 자, 매출 할인 2만 원이 있습니다. 매출 애누리도 있어요. 만 원. 그 다음 없죠? 그러면 3만 원 빼면 47만 원. 자, 이번에는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여기 있죠. 10만 원. 플러스 순매입액 19만 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10만 원. 그러면 얼마예요? 자, 10만 원, 10만 원 툭 치면 예, 19만 원 나오네요. 자, 마지막으로 매출 총이익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죠. 47만 원 마이너스 매출원가 19만 원. 요거 빼면 되죠. 47만 원에서 19만 원 빼면 예, 28만 원. 28만 원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네. 없는 줄 알았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예. 그냥 공식에 대입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문제. 자, 다음 중 재고 자산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매입 원가는 매입가액의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 재비용 다 더한 금액이다. 이거 맞는 거죠. 지금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으니까 이거 맞는 거고요. 제조 원가, 이거는 이제 원가액에 한 몇 시간 있다가 배울 겁니다. 자, 제조 원가, 직접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만든 원가,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 때까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라든가 인건비, 직접 노무비, 제조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비용들, 뭐 고정 제조 관제비,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 모든 원가 다 들어간 거 맞습니다. 이거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매입 원가에서 매입과 관련된 애누리는 차감하나 할인은 차감하지 않는다? 순매입에 아까 문제 풀 때 어떻게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다 차감해야 돼요. 않는다 하면 이건 틀린 거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제조 원가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원가에 포함될 수 없다. 비정상적 하면 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요거 계산 한참 걸리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청솔상위 재고자산 관련된 문제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평가할 경우 매출총익 공식에 맞춰야 됩니다. 자, 이거 어디 구석에다 풀어야 되나 모르겠다. 자, 우선 자, 매출원가 매출총익 구하려면 매출원가 알아야죠. 매출원가는 기초상품 재고액, 기초재고 10개 개당 100원 곱하기 하면 1,000원이 기초상품 재고액입니다.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그 다음에 순매입액, 매입이 2번 있어요. 30개 곱하기 110원 하면 이거 처음에 그냥 계산기 다 눌러봐야 됩니다. 3,300원. 15개 곱하기 120원. 그러면 1,800원. 그러면 3,300원과 1,800원. 자,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자, 그래서 두 개 더하면 5,100원. 자, 기초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 이걸 찾아야 됩니다. 자, 10개에서 1,000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입했습니다. 그 다음 매출 25개를 했어요. 선입 선출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거? 요거 10개짜리 먼저 다 팔아버려야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15개는 여기에서 15개를 빼야 됩니다. 15개. 개당 110원 곱하기 15개를 빼요. 빼면 몇 개가 남습니까? 15개 남죠. 자, 110원 곱하기 15개. 그러면 자, 110원 곱하기 15개 하면 1,650원이 남고요. 그 다음에 요거 남죠? 나중에 들어온 거 1,800원. 자,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자, 이거 두 개 더하면 계산기 1,650원 플러스 1,800원 3,450원. 자, 그러면 3,450원 기말상품 재고액이 요겁니다. 그럼 매출원가가 얼마죠? 1,000원에 5,100원에 그 다음에 3,450원을 빼면 2,650원? 맞나? 자꾸 헷갈려. 자, 6,100원에 마이너스 3,450원. 2,650원. 자, 이게 매출원가입니다. 그 다음 매출총익을 구하려면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죠. 매출액은 여기 보면 매출 한 번 있어요. 한 번. 요거죠. 25개 곱하기 140원. 25개 곱하기 140원 하면 3,500원. 그럼 순매출액 3,500원 마이너스 매출원가 2,650원 빼면 850원이 매출총익이 됩니다. 여기 1번에 있네요. 굉장히 시간 걸리고 아차하면 혼란스러운 문제입니다. 자, 공식 써놓고 공식에 맞게끔 찾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계산기 일일이 다 해봐야 되고. 자, 정답은 1번 850원이 되고요. 자, 그 다음 15번 문제. 자, 다음 주어진 자료로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인데, 순매입액이 없어? 근데 여기서 판매 가능 상품. 자, 매출원가 공식. 기초 재고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이죠. 기초 재고액이 10원 있고요. 순매입액이 100원. 기말이 20원이라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말이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팔 수 있는 건 얼마예요? 하나도 안 남기고. 기말 재고액이 제로 나오면 다 팔 수 있는 거는 110원이죠. 요 기초 재고액과 순매입액을 합친 요 두 가지를 더한 거를 뭐라 그러냐면 회계에서 판매 가능 상품액이라 그럽니다. 하나도 안 남기고 다 팔 수 있는 금액은 110원. 판매 가능 상품액. 그래서 요거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기초 재고액에 순매입액 더한 거예요. 53만 원.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15만 원 하면 매출원가 공식이 나오는 거죠. 아주 여기 함정을 파놓은 겁니다. 자, 판매 가능 상품액 하면 기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빼면 얼마예요? 38만 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마지막 16번 문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감모 손실 또 나왔습니다. 다음은 재고자산이 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다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가 시세는 어떻게 손댈 수가 없잖아요. 자, 틀린 거 찾으라 그랬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전부 다 정상적이에요. 감모 손실은 관리 잘못하면 비정상적도 있지만 정상적인 거는 전부 다 매출원가에 더한다. 근데 여기 2번 뭐라고 돼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는 비정상적일 때만입니다. 자, 재고자산이 그래서 얘가 일단 정답이 되고요. 2번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재고자산이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감모 손실이 정상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출원가,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영업외 비용. 자, 핵심은 이겁니다.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자, 그래서 정답은 다른 건 다 맞고요. 2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이제 자산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비유동 자산에서 유형 자산부터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